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격적이고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90세 미국 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녀가 임신하여 늦은 나이에 열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여성이 과부였고 남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이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10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여성 주변에 모여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여러분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 여성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이 진실된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 놀라운 이야기의 어떤 부분도 건너뛰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직 살아계신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계심을 갖고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영상이 모두에게 교육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친구와도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아직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요. 자, 오늘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영상은 마가렛 도슨, 마어거리트 도선이라는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저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렛 도슨은 애리조나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그녀와 함께 늙어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벽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나무 계단은 시간의 무게에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90세였습니다. 은발을 단정히 빗어넘기고 마치 그것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 항상 성경을 움켜쥐고 있는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말할 때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 깊이 묻어둔 것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피곤한 눈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종종 현관에 앉아 영원히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줄지어 있었지만 모두 얼굴이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방문객들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마가렛은 작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어떤 것들은 과거에 남겨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족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멈추지 않고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편지들이었습니다. 발신자 주소가 없는 봉투들. 일부는 우편함에 도착했고 다른 일부는 문 밑으로 넣어졌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절대 그것들을 열지 않았습니다. 발견하는 순간 벽난로에 던져 넣어 종이가 구겨지고 검게 변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양이 사막 지평선 아래로 저물면서 그녀의 집 전체에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가렛은 얼어붙었습니다. 방문객은 드물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기운을 풍기며 발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수천 번 연습했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마가렛 도슨이 맞으신가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문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과거를 묻기 위해 노력했지만 과거가 그녀를 찾아내려는 참이었습니다. 애리조나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저물면서 작은 마을에 부드러운 오렌지 빛을 들이울 때 마가렛 도슨은 창가에 있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절염이 심해져 움직일 때마다 찡그렸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위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요동쳤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년 동안 조용한 불안과 함께 살아왔고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기억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무시하고 나이 드는 몸의 또 다른 신호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꾸준히 심해졌습니다. 날카로운 경련이 그녀의 배를 뒤틀 때마다 숨을 들이마시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렛은 배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마음속 폭풍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가끔 몸이 반항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이것은 그녀가 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이웃인 하드그로브 부인이라는 연로한 여성이 식료품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그녀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마가렛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 같은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마가렛, 하드그로브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유령처럼 창백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약간 배탈이 난 거예요. 마가렛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물리치려 했지만 불편함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드그로브 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렛, 병원에 가봐야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마가렛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지만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전화하는 생각은 막막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잠깐만 들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잠시 후 하드그로브 부인은 따뜻한 코트를 입혀 그녀의 낡은 세단에 앉혀 마가렛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유일한 소리는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뿐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경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무렵 마가렛의 얼굴은 창백했고 힘이 없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들은 곧바로 그녀를 진찰했습니다. 단순한 위궤양이나 감염을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대 사람들에게 소화기 문제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마가렛은 차가운 검사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고 간호사들이 주변을 움직일 때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고 잠시 마가렛은 바깥 세상이 멀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무언가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혈액이 채취되었고 혈압이 측정되었고 EKG가 시행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컴퓨터 화면 주위에 모여 결과를 검토할 때 그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사라라는 젊은 간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너버슬리 쳐다보며 자신이 읽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닥터,
사라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베테랑 응급실 의사인 헤이즈 박사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의 판독 결과를 살펴보러 다가왔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지만 그의 경력 중 아무것도 그가 마가렛에게 말하려는 것을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도슨 부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임신하셨습니다. 잠시 방 안은 완전히 정적이었습니다. 기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가렛의 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첫 본능은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멸균된 방은 그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니터는 단호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들아, 마가렛이 약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90살이에요. 임신할 수 없어요. 헤이즈 박사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도슨 부인, 어떻게 들리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분명합니다. 정말로 임신하셨습니다. 마가렛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들은 나쁜 농담, 깨어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주변의 진지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의사들, 전문가들이었고 농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능하기나 한 건가? 그녀는 수년 동안 혼자 살았고 그녀의 삶은 과거에서 온 가끔씩 오는 편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사건 없이 평온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마가렛이 한 의사에서 다른 의사로 시선을 옮기며 물었습니다. 말이 되는 설명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어떤 테스트나 장난인가요? 헤이즈 박사의 눈은 연민으로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말의 심각성은 분명했습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도슨 부인. 검사 결과는 당신이 임신 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검사를 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다음 단계는 초음파 검사였습니다. 여전히 기지 않는 마가렛은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분한 중년의 기사가 그녀의 배에 차가운 젤을 발랐습니다. 마가렛은 기계에 익숙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배 위를 움직이는 탐침의 압력을 느꼈습니다. 초음파 기계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사는 화면과 앞의 메모 사이를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몇 개의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마가렛은 그의 부드러운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을 가다듬고 옆에 서 있던 의사들에게 돌아섰습니다. 헤이즈 박사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헤이즈 박사가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보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기사는 탐침을 약간 움직여 여러 개의 심장 박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슨 부인, 헤이즈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쌍둥이를 임신하셨습니다. 마가렛의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10쌍둥이라니.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축에서 벗어난 것 같았고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명이라고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놀랐고 서로를 바라보며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쌍둥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방 안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스가 퍼지면서 간호사와 의사들은 두 번째 의견을 얻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마가렛의 이름은 속삭임 속에서 언급되었고 곧 언론의 광풍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자,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아직 이 시점에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이 진실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이 매우 걱정하고 충격받은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마가렛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임신한 것일까요? 세상 어딘가에는 사악하고 사악한 누군가가 그녀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의사 중 한 명이 크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니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죠? 이 시점에서 그들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의사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 도슨에게는 기적의 임신보다 더 걱정할 일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드러날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였습니다. 마가렛 도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자마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최신 소식을 얻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TV 앵커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반복해서 보도했고 소셜미디어는 반응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부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고 다른 일부는 매료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은 열쌍둥이를 임신한 90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론과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집 앞에 캠프를 차리고 인터뷰, 성명 또는 그녀의 임신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라도 얻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질문은 더 쌓였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을 둘러싼 언론 서커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은 사생활,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비밀을 묻는 것에 기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고 아무리 거부해도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왜 말을 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침묵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꺼려 했을까요? 마가렛이 협조를 거부하자 탐사보도 기자들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공공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그녀의 옛 주소들을 훑어보았으며 그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마가렛의 과거에 대한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는 사진 더미를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사진이 지역 뉴스 방송의 베테랑 기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사진은 젊은 여성으로서의 마가렛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소박한 집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고 삶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를 가장 궁금하게 만든 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느낌,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며칠 동안 알게 된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성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는 이웃들에게 연락하여 마가렛의 삶에 대해 더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마가렛을 수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미스터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심 깊은 여성이었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속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친척도, 가족도 없고 고독하게 평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여성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수년 동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역 뉴스 방송은 마가렛과 직접 인터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중년에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에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엠마의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무기를 뽑아든 채 빠르게 움직이는 두 명의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부츠가 자갈 위에서 버석거렸지만 그들이 잡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파도처럼 엠마를 덮쳤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존재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캠핑카 주위에 자리를 잡자 공기는 권위로 윙윙거리는 듯 했습니다. 엠마는 경찰이 문으로 다가가 뷰포드 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좌석을 꽉 잡았습니다. 캠핑카 안에서 그녀는 침묵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의 순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윌슨 부인, 경찰관 중 한 명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벤마의 다리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뷰포드 씨가 캠핑카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모습이었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으며 입은 불신과 충격이 뒤섞인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재빨리 손을 들었지만 엠마는 속지 않았습니다. 뷰포드 씨, 경찰관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아동 납치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말의 무게가 엠마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몇 주 동안 타일러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몇 년 동안 그들의 동네의 일부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뷰포드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훑었고 입은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그 애를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요. 맹세해요. 엠마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이 섞여 있었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침묵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있죠? 그녀는 안에서 들끓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은 뷰포드를 밀치고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엠마의 눈은 그를 따라갔고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타일러가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작고 연약해 보였으며 그녀가 본 어떤 때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커져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에게 달려가야 할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듯 몸이 뻣뻣했습니다. 타일러의 시선이 그녀와 마주쳤고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혼란이 그 한 번의 시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엠마는 팔을 활짝 벌리고 앞으로 달려갔고 심장은 천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타일러, 그녀는 목이 메어 울부짖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왔어. 타일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고 그의 작은 몸이 그녀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그의 작은 팔은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엠마는 그를 꽉 껴안고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전해, 아가. 안전해. 그를 안고 있으면서 엠마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를 되찾아 너무 감사했지만 분노가 그녀 안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경찰관들은 뷰포드를 신문하기 시작했고 엠마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경찰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동정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윌슨 부인, 그가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저희에게 말한 바로는 아드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는 뷰포드가 한동안 이 짓을 해왔다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뱀 많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몇 명이나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관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조종당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이들을 노려왔고 오늘 당신의 행동 덕분에 저희가 진실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얻지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그들을 홀로 키웠고 고난을 견디고 그들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되자 그들은 그녀를 짐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성공에 기여할 수 없는 여성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아름다움, 나이든 얼굴, 약해져 가는 건강. 그들은 과거에 상기시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삶에서 차단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모든 잘못된 이유로 인해 그들은 한때 알았던 여성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었지? 토마스가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에 떨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었지? 그의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조용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책감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했고 항상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실망시켰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한때 활기차고 사랑스러웠던 어머니가 이제 모든 잘못된 이유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버렸습니다. 마가렛의 기적적인 임신 소식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세상은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더 어두운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가렛의 삶을 더 파헤칠수록 질문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탐사보도 기자들은 마가렛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왔습니다. 그들은 이웃들, 친구들, 그녀를 잘 아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의 친절함, 신앙심, 조용한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마가렛의 옛 지인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는 수년 전 그녀를 알았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무언가를 밝혔습니다. 마가렛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남자는 낮고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문이 있었어요. 그녀가 믿었던 남자, 그녀를 배신한 남자에 대한 속삭임이 있었죠. 마가렛의 삶이 보이는 것처럼 평화롭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어머니가 되기 훨씬 전에 마가렛은 희생자였습니다.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였습니다. 한때 그녀와 가까웠던 남자, 그녀가 깊이 신뢰했던 남자가 그녀에게 약을 먹이고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달 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가렛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그녀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 그녀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그녀의 신뢰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퍼즐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진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마가렛을 폭행한 남자는 그녀의 과거에서 온 무작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 안에 자라고 있던 10명의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기적의 임신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세상은 연로한 여성이 10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생각에 매료되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터지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소위 기적의 임신에 초점을 맞췄던 언론, 광풍은 빠르게 형사수사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렛의 과거가 이제 폭로되면서 당국은 오래된 파일을 다시 열었고 새로운 수사관들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가 의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어떤 이름 없는 기적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남자였습니다. 마가렛의 강간범인 제렐드 리드는 자신의 범죄를 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구성원이 된 리드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과거가 그를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조용한 오후에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 도착하여 그를 체포했습니다. 리드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기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받는 사업가, 지역 사회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마가렛을 괴롭혔던 비극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 안정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능력. 리드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자 세상은 지켜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가렛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그녀의 임신에 집착했던 언론은 이제 그녀의 고통과 배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상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대신 가장 어두운 진실이었습니다. 제럴드 리드의 체포를 뉴스 카메라가 포착하자 세상에는 오싹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에 마침내 답이 나왔습니다. 마가렛의 기적의 임신은 신성한 개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계속되면서 마가렛 도슨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의 기적의 임신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에 관한 이야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어떻게든 살아남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상은 속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마가렛 도슨의 기적의 임신 소식이 기록을 깨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마가렛의 기이한 의료 미스터리가 펼쳐지는 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임신 이야기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었고 언론이 더 깊이 파헤치자 마가렛의 자녀들, 바로 그녀를 버렸던 아이들이 자신의 죄책감에 직면해야 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적의 임신과 그것을 둘러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소식은 지진처럼 그녀의 자녀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수치심, 죄책감, 후회로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고 취약하고 혼자 살고 있을 때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그녀와 이야기한 것은 수년 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거나 그녀의 손길을 느낀 것은 수년 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버린 이유는 모호했습니다. 바쁜 삶, 상처받은 감정, 오해. 그들은 모두 자신의 무관심을 마음속으로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마가렛의 예상치 못한 기적을 축하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 깊숙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의 현실과 화해하도록 강요한 것 같았습니다. 뉴스 영상, 인터뷰, 마가렛의 병실을 둘러싼 기자들, 연로한 여성에게 지지를 보내는 눈물 흘리는 낯선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연약하고 잊혀진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렛 도슨은 항상 그 이상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눈이 그녀에게 향하자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수치심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고 지금 당장 해야 했습니다. 마가렛의 자녀들은 한 명씩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수년간의 침묵과 방치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의료 불확실성의 장소였던 병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재회의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의 뱃속에 있는 10명의 태아의 기적에 초점을 맞춘 분주한 기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정한 기적, 곧 펼쳐질 감정적 치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병실에 들어가자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던 마가렛은 발소리에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천히 뜨였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자녀들은 침묵 속에서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두려워했고 그들이 그렇게 무심하게 버렸던 어머니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무게를 느껴야 할 사람들은 마가렛의 자녀들뿐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그들의 뺨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명씩 그들은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 50대 초반의 남자가 침묵을 깼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둘째 자녀, 40대 후반의 여성이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절대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마가렛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녀들을 주시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무거워졌습니다. 마가렛은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상반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싶었던 너무 많은 것들, 수년 동안 억눌러 왔던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통, 외로움, 배신감. 그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혼자 지내며 그들의 버림에 짐을 조용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그녀의 심장을 부숴버렸고 이제 그들은 그녀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삶으로 돌아와 그들이 그렇게 무심하게 버렸던 관계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마가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후에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떤 자녀도 예상할 수 없었던 고통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너희들은 나를 버렸어.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얼굴에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가했던 수년간의 무관심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그녀는 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나의 가치를 볼 때 너희들은 내게 돌아왔구나. 너희들은 용서를 원하지만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마가렛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준 고통,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며 일어나지 않을 방문을 바라며 홀로 보낸 세월을 이해하고 있느냐? 자녀들은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말의 진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배워라, 아이들아.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버려져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희는 떠나갔다. 이제 너희는 내가 팔을 벌려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용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평생의 희생과 상처의 무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바깥 세상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혼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서 중요했던 유일한 것은 마가렛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날것에 걸러지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병원 밖에서 언론의 광풍은 막 절정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얻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렛의 임신의 기적과 갑자기 주목받게 된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 하지만 병실 안에서 진정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가렛의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10명의 아기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서졌던 가족이 이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곧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지만 마가렛에게 치유는 그녀 자신의 시간에, 그녀 자신의 속도로 올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녀의 침대 곁에서 흐느낄 때 마가렛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에서 후회를 볼 수 있었지만 앞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그녀에게 가했던 고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마가렛은 손을 뻗어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아들의 머리에 연약한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를 용서한다.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마라. 마가렛의 자녀들은 눈물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괴했던 것을 재건할 두 번째 기회, 그들이 일으켰던 상처를 치유할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가족이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계속해서 시끄러웠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마가렛과 자녀들 간의 감동적인 재회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카메라나 헤드라인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순간, 수년간의 무관심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승리하고 과거의 고통이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잊혀졌던 여성 마가렛 도스는 세상의 관심이 아닌 자녀들의 후회를 통해 정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남은 생애 동안 자신들의 행동의 무게를 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선물을 존중하고 가족, 사랑,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가렛 도슨의 이야기는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를 되돌아볼 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심오하게 깨닫게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후회,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어머니의 유대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유대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바로 그 사람들, 우리 부모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 내내 우리를 보살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받습니다. 에베소서 6:2-3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적 복리와 영적 성장에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깊은 사랑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렛과 그녀의 자녀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이 신성한 명령은 종종 무시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성 마가렛은 가장 필요할 때 버려졌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추구에 빠져 자신들을 돌보기 위해 삶을 희생했던 바로 그 여성을 방치했습니다. 이 버림은 마가렛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를 구하며 그녀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는 즉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 그녀는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의 결과를 상기시켰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잠언 30:17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나이든 어머니를 경멸하는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끔찍한 경고는 부모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심각하게 여기시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골로새서 3시 20분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고 명령받습니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행한 희생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를 때조차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도록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오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확신시킵니다. 출애굽기 20시 12분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며 그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로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노년기에 그들을 돕거나 그들의 지혜를 듣거나 단순히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든 이러한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8에서 우리는 친척, 특히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받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 명령은 우리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돌보았듯이 우리가 그들이 나이가 들고 더 약해졌을 때 그들을 돌볼 의무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보살핌과 존경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마가렛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상기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은 신성하며 사랑과 보살핌과 존경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마가렛은 상처받고 버려졌지만 자녀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며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비난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 8-9에서 우리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고 촉구받습니다. 이 구절은 부모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도를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는 수년간의 경험, 희생, 그리고 사랑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버리는 것은 큰 보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가렛의 마지막 말은 궁극적인 교훈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머니가 될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나는 너희가 너희의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가슴 아픈 상기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돌봐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하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소홀했다면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꾸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결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